뉴스 속 화제 인물을 직접 만나봅니다. 김반장의 픽. 윤석열 대통령이 프랑스 파리를 방문 중입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를 지원하고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도 갖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어제 만났는데요. 블링컨 장관이 중국에 대북 영향력 행사를 요청했네요. 신냉전 구도 속에서 대화의 폭을 넓히고 있는 미국과 중국 행보도 주목이 됩니다.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과 뉴스들 챙겨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프랑스 순방길 오르기 전에 수능 킬러 문항 삭제를 지시하고 떠났습니다. 근데 지난 주말부터 수능 관련 논란이 워낙 뜨거워서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짧게 들어볼게요. 윤 대통령께서 좀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뭔가 제도 개혁을 원한다면 대학 입시가 아니라 대학 제도 자체를 개혁해야 합니다. 한국 사회의 불평등 모순, 여기에 핵심 과제는 교육에 있고 교육의 핵심 모순은 서열화된 대학이거든요. 예. 이것이 이 유치원생부터 대학 입시까지 모두를 관통하는 문제의 그 줄거리거든요. 역대 정권이 다 대학 입시만 가지고 이렇게 건드렸는데 사실 또 윤 대통령은 하여튼 뭐든지 건드리면 이 벌집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대통령은 무슨 문제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사실은 국가 현안, 국가 대사를 조율하고 조정하는 자리인데 이게 좀 혼동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사실은 지금 대통령 제도, 대통령제 자체가 위험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제 자체까지 위협받는 상황이 됐다고 그렇죠. 이런 식의 대통령이면 뽑았더니 박근혜 대통령이고 뽑았더니 윤석열 대통령이고 이 제도를 지속할 이유가 있겠느냐는 거죠. 네, 진짜 심각하게 보고 계신 거네요. 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엑스포 유치를 지원하려고 프랑스 파리를 찾았는데 지금 사우디, 이탈리아, 우크라이나 등과 경쟁을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이어서 사실상 3파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 영어 연설도 할 계획이라고 해요. 유치 가능성 어떻게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십니까? 대통령까지 나섰으니까 꼭 유치를 해야 되겠죠. 특히 서울 단극 중심 이런 대한민국으로부터 국익에도 도움이 되고 또 부산 발전에도 획기적인 계기가 될 터인데 꼭 좀 유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익 차원에서 대통령의 행보가 이런 엑스포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반도체 미래의 생존을 좌우하지 않습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좌우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도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도 예정이 돼 있는데 대통령실이 북핵, 가치연대, 경제협력 확대를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일정을 보니까 오찬을 겸한 회동이더라고요. 우리 실리를 좀 잘 챙길 수 있을지 한불 정상회담은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요? 정상 외교 때마다 이제 가치 외교를 늘 내세우는데요. 가치 외교라 하면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의 삼색기 있잖아요. 파랑, 청, 백, 적. 청은 평등, 백은 자유, 적은 박애를 얘기하는데 이거는 1789년 프랑스 혁명 에서 탄생한 삼색기. 이것은 인류 보편의 가치입니다. 자유, 평등, 박애. 가치 외교라고 한다면 이런 정도는 내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압구정 이런 것이 가치가 될 수는 없죠. 또 북한 인권 문제도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프랑스 하면 또 인권에 있어서 남다른 의미가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좀 의미 있는 논의가 도출이 될지 이 부분도 좀 지켜보게 됩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그 힘에 의한 압도적 북을 압도하는 그런 힘에 의한 평화 이걸 과연 국제사회가 프랑스 같은 나라가 공감을 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프랑스에서 저는 배웠으면 좋겠어요. 프랑스는 나토를 통해서 미국과 동맹이지만 그러나 전략적 자율성 외교에 있어서는 국익이라는 측면에서는
또 중국과도 적극적인 외교를 모색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대만 문제 같은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도 이것이 어떻게 유럽의 문제냐 중요한 문제긴 하지만 이렇게 분명하게 선을 긋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면에서 좀 프랑스의 그런 독자적인 행보를 좀 주목하고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 네. 대통령께서. 예. 프랑스 방문 끝나고 이제 베트남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윤 대통령이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한국 기업의 현지 투자가 논의될 거라고 하고 또 주목이 되는 게 가장 역대 최대 규모의 경제 사절단이 네. 윤 정부 들어서 이제 동행을 한다고 하니까 이번 베트남 국빈 방문은 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베트남은 과거에 이제 우리가 적으로 싸웠던 월남 파병을 통해서 하지만 적대 관계를 씻고 그리고 우리가 사과하고 사죄하고 반성하고 그런 바탕 위에서 진정한 친구가 됐거든요. 네. 또 베트남은 미국과 전쟁했지만 지금은 사실 미국이 베트남한테 무기도 팝니다. 무역은 말할 것도 없고 예. 그런 점에서 국익이라는 측면에서 하나의 모델 표본 케이스죠. 그러니까 중국, 베트남은 아시아 공산주의, 북한과 함께. 네. 그런데 동유럽 공산주의가 다 소멸했지만 아시아 공산주의 3국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그런데 중국과 베트남은 우리의 전략적 동반자예요. 네. 외교 관계가 지금 중국, 인도, 러시아, 베트남 이 네 나라가 전략적 협력 동반자. 예. 이렇게 지금 그 양자 관계에서는 최고 레벨에 가 있는 관계거든요. 지금까지 30년 직선제 이후에 지금 8번째 대통령인데 그동안 경제 외교로 또 국익을 중심으로 한 외교에서 가장 성공한 케이스 중에 하나죠. 네. 작년에 베트남 국가주석이 방문한 데 이어서 국빈 방문이 이루어진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네. 특히 우리한테만 중요한 게 아니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5년 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베트남의 길을 가고 싶습니다. 정치는 공산당이 일당 독재를 하지만 시장을 개방해서 인민을 좀 잘 살게 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은 북한 문제, 남북 관계 문제에 있어서도 베트남과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하지요. 네, 어떤 성과가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미중 관계 얘기로 좀 네. 가보겠습니다. 시진핑 주석이랑 이제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만남에 아주 이목이 쏠렸는데 네. 미국과 중국이 뭐 의견 차이는 있었지만 그래도 관계 개선에는 좀 합의를 한 걸로 보입니다. 이번 만남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상황 관리 그리고 이제 대화 모드로의 전환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물론 이 미국과 중국의 원칙적인 입장을 다 얘기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주목되는 것 시진핑 주석이 얘기한 이 넓은 지구는 미국과 중국이 서로 공존하기에 충분히 넓다. 그런데 이 말을 우리한테 대입하면 넓은 지구는 한국과 중국이 공존할 만큼 충분히 넓다 이런 말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평화 공존, 우호 협력을 희망한다는 강한 메시지를 이제 시진핑 주석이 발신했고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공식적인 입장이죠.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 우리는 충돌을 원치 않는다. 또 신냉전으로 가려는 거 아니다. 네. 그리고 동맹국들과의 그 관계를 강화해서 동맹을 강화해서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는 것 아니다. 외교는 이렇게 겉다르고 속다른 겁니다. 네. 속으로는 사실 동맹 강화해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게 미국의 국가 전략입니다. 그러나 시진핑 주석 또는 그 왕이 정치국원 또 진강 외교부 장관 만났을 때는 그런 메시지를 발신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만 독립을 지지하는 것 아니다. 하나의 중국 했죠. 원칙을 우리는 견지한다라고 중국이 듣기에 편한 얘기들을 일단 하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소비자들은 중국의 값싼 물건 없이는 물가 관리가 안 됩니다. 네. 사실 미중 간의 무역고가 지금 7천억 달러를 넘어가는데요. 그런 점에서 국익 챙기기를 위해서 바이든 정부가 대화 모드로의 상황 관리를 했다고 봅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난처하게 된 게 이제 우리지요. 그러니까 윤석열 미국과 정부지요. 중국 사이에 끼인 우리나라는 그럼 스탠스를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야 그러니까 될지. 우리는 지금 최악의 상황에 끼어 있습니다. 지금 G7 나라들 미국을 제외하고 뭐 카나다 또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등등 미국과 한 보조를 맞추면서도 그러나 지금 중국과의 외교에 전력 투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독 한국만 중국과 일전불사 말하자면 이거는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싱하이밍 대사 발언 논란까지 있었습니다. 그거를 저는 대통령이 나선 것은 정말로 부적절했습니다. 이것은 생각해 보면 이게 국내 정치에서 이득이 된다고 생각했는지 반중 정서 이런 걸 감안해서 한 행동 아닌가 싶은데 국장급 대사였는데 그 조태영 안보실장이 국장급 대사의 말에 대해서 자기가 언급할 적절치 않다 이렇게 격하했잖아요. 네. 그러면 안보실장이 적절치 않다고 했는데 대통령은 뭡니까? 이 점은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중국이 가만히 있는데 왜냐하면 중국도 한국과의 상황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예. 근데 정작 아쉬운 것은 우리입니다. 지금 15개월째 무역 적자가 점점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최대 무역 흑자국을 무역 적자국으로 만들어 놓고 수출 입국, 수출 한국을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 점에서 저는 담대한 전환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전환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솔직해야 합니다. 이 노선이 잘못됐구나. 그러려면 대통령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책임질 수 없으니까 인사 책임을 물어야 인사 조치를 해야 되는 거죠. 안보실 개편해야 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까지의 두 가지 노선 한미일 동맹 노선과 중국에 대한 적대시 노선 이거 엄청난 국익 손실을 가져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른바 인태 전략 편승 노선 이거 허망한 걸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인도, 호주, 일본, 미국으로 엮는 중국 견제 봉쇄선에서 인도가 이탈해 버렸잖아요. 인도가 지금 중국 견제 협력하지 않거든요. 예. 또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가 인태 전략 쿼드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요. 네. 그런데 지금 뒤늦게 우리는 거기에 허겁지겁 올라탄 편성한 이런 전략 이 두 가지 명백한 실패가 있습니다. 이 실패 속에서 지금 대북 정책이 실종돼 있고 평화 외교가 실종돼 있고 네. 여기에 대해서 해답은 전환이다. 전환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바꿔야 된다. 라인 생각합니다. 교체부터 먼저 하고 이제 전환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고요. 시선을 한반도로 돌려보겠습니다. 지금 한중 관계 못지않게 네.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게 또 남북 관계입니다. 얼마 전에 6.15 남북 공동선언 23주년 당일이기도 했는데 또 남다른 의미를 갖고 좀 지켜보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습니까? 6.15 날 6.15는 그냥 뭐 김대중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 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후세 몇십 년 뒤에 100년 뒤에 이 남북 분단 시대를 역사를 기술할 때 역사학자들은 분명히 이렇게 쓸 겁니다. 저는 역사학도입니다. 시대 구분이 중요하거든요. 6.15 2000년 6.15 이전의 역사와 2000년 6.15 이후사로 구분을 할 겁니다. 그만큼 남북관계의 분수령이거든요. 예. 6.15 이전사는 적대와 증오의 관계였고 그다음에 이제 6.15 이후는 서로 손잡고 화해하고 평화 공존을 하자는 그런 개념의 대전환이거든요. 관계의 대전환이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진보 정부 보수 정부 할 것 없이 그 6.15의 의미를 늘 강조해 왔는데요. 그걸 개성해 왔는데 이거를 6.15에 대해서 육자 한마디도 안 하고 연평해전에 대해서 압도적인 힘으로 그 북을 제압하겠다는 발신 그리고 무슨 화력 경멸 훈련을 주관했습니다. 시범 훈련 한 번 하는데 100억씩 준비 예산이 든다는데 그 몇 번 연습을 했다 그래요. 과연 이것이 거기에 이제 맞서서 뭐 북은 또 탄도미사일 발사하고 뭐 이런 건데 이게 과연 본인이 얘기하는 진짜 평화인가? 이게 진짜 평화입니까? 금강산 관광 가고 개성에 공단 출근하고 5만 5천 명 노동자와 남쪽의 기업가 2천 명이 가서 거기서 물건 만들고 서로 윈윈하는 이런 게 이게 가짜 평화예요? 저는 이해 불능입니다. 물꼬를 어디서부터 터야겠습니까? 금방 말씀인데요. 본인이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에 1번이 외교 안보잖아요. 그러면 국민이 심판이거든요.
잘못한다 그러면 뭐가 잘못됐지 한번 볼 필요가 있죠. 근데 무조건 그냥 정면 돌파 총선에서 심판받죠. 윤 대통령도 총선에서 이겨서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잘못된 걸 시정해야죠. 잘못된 거에서 국민들이 1번이 외교 안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대중관계, 대러관계 다 망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남북관계 지금 남북관계랄 것이 없지 않습니까? 네. 북은 윤석열 정부를 상대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런데 좀 주목되는 부분이 며칠 전에 북한에서 대남통으로 알려진 김영철이 통일전선부 고문에 임명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대남 관계를 염두에 둔 건지 아니면 다른 메시지가 있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크게 중요한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전에 이제 통일전선부장이었고 정치국원이었는데 이제 좀 비껴 있다가 다시 복귀해서 직책은 전에보다 낮아졌어요. 정치국 후보위원이니까. 예. 김정은 위원장의 자문 역할 정도 하지 않겠는가 큰 싶습니다. 의미를 보지는 않으시고. 그러나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 북쪽은 지금 식량난도 있죠. 또 뭐 한미 연합훈련에 그 대응하려면 군사안보적인 역량 소모도 크지요. 출구는 안 보이죠. 물론 유엔에서 그 탄도미사일 발사해도 안보리에서 거부권 행사해 주는 러시아, 중국이 있기 때문에 든든한 이 뒤에 그 백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출구가 잘 안 보이는 거죠. 네. 얼마 전에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제 남북 네. 연락사무소 폭파에 따른 447억 원 배상하라. 정부가 북한에 소송 제기했던 건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생경한데요. 이거는 이제 저는 역으로 좀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보는 것이 왜냐하면 북을 피고로 인정했거든요. 원고는 대한민국이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이제 피고인데 그렇죠. 이것은 북을 북한의 한반도의 유일 합법 정부가 남쪽이고 북은 괴뢰다, 반국가 집단이다 하는 국가보안법적 사고를 벗어났다는 증거거든요. 예. 윤석열 정부가 그래도 북을 실체로서 인정하는구나라는 이제 굳이 그런 그런 점에서는 해석도 할 수 있습니다만 네. 그러나 실효성이라든지 이런 점에서는 그건 무의미한 거죠. 네. 어떻게 하면 북과 다시 이 대화 테이블을 열 것인가 하는 그런 궁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지금 이 정부가 3D라고 그래요. 디터런스, 억제. 그건 네. 우리는 김대중 정부도 강력한 국방 억제력. 그건 역대 정부가 다 쭉 해왔던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두 번째가 문제입니다. 단념입니다. dissuasion이라고 그러는데 DISSUTION 이렇게 단념시키겠다. 이게 이제 뭐냐? 네. 압도적인 힘을 보여줘서 감히 덤비지 못하게. 근데요, 그건 지난 30년 동안 실패했던 정책입니다. 힘으로 을러매면 북도 끊임없이 대항하고 이 핵능력과 이 미사일 능력을 키워왔던 30년을 어떻게 임기 5년짜리 이제 4년밖에 안 남았는데 네. 어떻게 북의 의지를 꺾겠다는 겁니까? 3대째 70년째 계속되는 그런 북의 강대강 노선인데 네. 그 두 번째가 잘못된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다이알로그라고 대화라고 했는데 그것은 네. 유명 이름만 있지 실이 없는 거죠. 그렇게 보시는군요. 이 3D에서 그 두 번째 D를 빼내는 것 그것을 디플로머시로 바꿔야 합니다. 외교로 바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부 들어와서 외교는 미국하고 일본만 했지 외교가 없잖아요. 중국 지금 뭡니까 정상 외교들 다 하잖아요. 미국은 지금 설리반이라고 바이든의 외교 브레인이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그 왕이 이제 미중 관계 조율을 하기 위해서 5월 달에 8시간 동안 장시간 조율을 했고 그리고 그 직후에 빌 번스라고 CIA 국장 네. 미국의 정보 분야와 대외 정책의 또 핵심 브레인이에요. 이 사람이 또 중국에 갔어요. 다 이제 밑그림 그려놓고 지금 이제 블링컨 국무장관이 가서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조율을 했다고 봅니다. 네. 저는 그래서 하반기에 바이든 시진핑 정상회담이 이제 만들어질 텐데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지금 우리는요 시진핑 방한 계획 얘기하다가 지금 그거 사라진 지 한참 됐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저쪽에 그 외교부 장관이 그 진강 외교부장이 연초에 바뀌었나요? 그리고 그때 축하 통화한 것이
한중 소통 유일한 겁니다. 네. 여기 또 그 안보실 차장이라는 분은 한중 간에 고위급에서 긴밀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민들한테 기만하는 거지요. 전 세계에서요 중국과 이렇게 대화 절벽 그리고 강대강으로 치닫는 이 적대로 치닫는 나라는 지금 우리밖에 없어요. 한중 관계, 남북 관계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사실 이 북핵 문제, 필요해 우리 보입니다. 한반도 문제는 북핵 문제 아닙니까? 북핵 문제 해결에는 남북이 대화가 막혀 있는데 미국이 원해도 안 되는데 중국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네. 블링컨이 시진핑한테 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당사자인 우리가 한중 관계에 다시 집중해야 하는 거죠.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